일하시면 오시면 이제 박수로 하나씩 땡기십니다. 가셔야 되니까. 상사님 들어오시면 큰 박수로 안녕히 계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행복하십시오. 높은 게 아니라고? 먼저 오늘 신년 우리가 원무 훈련을 하고 상사님을 처음 뵙는데요. 신년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상사님께 신년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십시오. 많이 행복을 하고 연습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지. 어머님들이 계셔야 행복하다고. 원기 103년 원무 정기 훈련인데요. 네. 됐어요. 원무 신입원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 훈련을 마치고 중간에 상사님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무가 처음에 9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은 62명이고 외국에 계신 분 빼면 실제 이제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58분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원무 훈련에 참여하신 분은 42명 참여해서 아주 훈련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적 우리 원무님은 아드님께서 교무님 LA 교당 LA 교당으로 요번에 발령을 받은 황도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부원무들이 있어요. 부부원무. 네, 여기 한성민 소세 부부님인데 특히 이제 아들이 정부시켜가지고 군종교육 교무였죠. 한종도 교무입니다. 군종센터. 네. 그거가 저기인가? 저 화해리. 화일이지? 네. 네. 강력계 경찰이십니다. 그 부인은 지금 교통안전공단? 네, 그래서, 경찰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었잖아요. 야, 집에서 같이. 강력계 형사인데 전혀 강력계 같지 않다고 경찰청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다음에 김희혁 이서전 어머님. 우리 김희혁 어머님 그 부인도 원무인데요. 너무 독감이 걸려가지고. 오늘 모였습니다. 김희혁 어머님은 딸 둘을 추가하시겠죠. 예. 금산교당하고 삼복교당 한번 말씀하시죠. 저기 김필영 교무가 그 큰애인데 그 삼봉교당으로 발령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작은 애가 그 금삼교당의 김성호 교우입니다. 예. 저기 이제 전주 교동교당이고요. 예, 업무 활동은 온광대 내에서 그 YG 비전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예. 같이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익산 전주 합쳐서 380명 정도 되고, 전사적으로는 한 600명 정도. 법회를 꼭 보지. 그게. 예. 월 1회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름 보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와이드 비전 담당 원무 보시면서 본인 이제 실력을 좀 쌓야겠다 해가지고 그렇지. 온강 디지털 대학교 원무교학과를 또 해서 이번에 졸업을 하는 졸업하죠. 2월 10일 날 졸업. 예. 부인은 이제
전북대학교 행정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아, 그래요? 예, 업무 활동을 동아리 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저기 해서 그 전원회 참 길으라고 그랬죠. 예, 전원회 쪽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아이고, 업무들은 이대가 양양하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업무 작년에 업무된 우리 이제 원광대학교 정성태 교수님 국가대학 소속이고요. 여기 원친의 아버님이 훈산이십니다. 정경훈. 지금 경훈, 그래요? 아, 그래? 전공은 컴퓨터공학 전공이고 아주 학교에 보고서도 다 쓰는 그 다음에 기다리던 우리 정명아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원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무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원래 훈련을 날 때 현재 업무들이지만 예비 업무들을 좀 미리 와서 좀 같이 그 훈련도 나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오셨어요. 여기에 임세웅 어머님은 병원, 원광대학 병원 원무과에 소속하고 동혁규당이고요. 여기는 김태명 어머님, 예비 어머님은 중앙교구의 청운회 회장님, 영덕교당 소속이고, 그다음 전세환 어머님은 만성교당 공공회장이신데, 하여튼 되게 공공회장이 여성분인데 여성분 상대가 끊고 가방에 남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 동사님 또 뭐 우사님 그리고 소타원님 어디 다 이렇게 1기부터 해가지고 전체 21기까지 다 이렇게 왔고 지금 잠깐 몇 기까지 왔는데? 21기. 21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입니다. 원무가 그 기수 그것이 세거든요. 네. 밤만 잤습니다. 공기가. 선배한테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럼 우사님 옆에 잘 못 가요. 그래서 우사님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잠깐 저희가 감상단만 할게요. 그래. 네. 먼저 그 예비 업무를 하는 임세훈 어머님께서 업무하게 준비라든가 간단히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억이 좀 많이 또 알고 계신 얼굴도 계시고, 제가 아까 그 근산, KT 부의장님이었던 그 근산님이 20년 전에 그 상록훈련을 해서 자기가 당신 그때 그 10년 전에 부산 교당 가니까 그 부산 교도 회장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보표로 참석하셨다고 무결석 서원을 10년 하시는 걸 보고 당신도 10년 동안 무결석 서원하겠다 해서 했다고 달성했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맹세까지는 못 해봤고 속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 올해 이제 20년째 무결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즉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저희 이제 동명교당이 아마 상사님 그 조카분도 같이 교도 의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괴세가 좀 약해서 좀 더 업무하면 또 다른 교당까지 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우리 교당도 충실히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계속 차일피를 누르다가 이제 조금 제 자신을 위해서도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주위 이제 그 많은 인연들의 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보면 그 업무과 현관에서 지금 얼굴마담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지금 더 교화에 많이 좀 그 앞장설까 이렇게 싶어서 업무를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 선배님들 또 다른 교도님들께 많이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 자신이 좀 꼭 또 성부를 해야 되겠죠.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패요. 그리고 우리 신입 업무 작년 신입 업무 대표에서 우리 김명화 어머니께서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원납교당을 다니기 시작해서 일찍 원불교가 인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없어서 전무 출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니까 내가 왜 전무 출신 길을 못 갔던 거라고 후회의 그런 마음이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게 딱 살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하나 아쉬움이었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제가로서 열심히 살면서 반전무 출신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었었는데 용타운님 열반 한 보름 전에 어떻게 우연히 찾아뵀더니 저보고 저하고 이렇게 큰 인연은 없으시거든요. 용타운님하고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얼른 그러시더라고. 업무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업무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있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작년에 어떻게 업무를 하게 되는 이렇게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늘 반전무 출신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북 여성회장직을 이제 한 20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업무에 그 길에 들었으면서 마음에 늘 이렇게 반전무 출신에다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서운이 있어서 이 길이라도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복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무님들 제가 21기 막내 삐약삐약이 막내라서요. 상사님 막 자로 불러 우러 불러도 막 시켜요. 분위기가 아주 빡세요. 네, 그래서 막내 귀염둥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사님 이제 저희가 업무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주요 프로그램이 이제 강연 냈어요. 지금 강연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렇지. 네, 강연을 10분씩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뭐 정말 그 서로 경쟁도 하는 것 같고 아주 좋은 말씀을 이제 밤에 남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사님의 본문 드리겠습니다. 정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이제 교단 미래가 그냥 뻔히 밝은 기운을 봅니다. 지금은 몇 명이라고 50 몇 명이라고 50%. 그런데 앞으로는 교무 수보다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야 또 교단도 희망이 있고 이제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지면 이제 교단이 여러분들을 또 생각으로 또 운영이 될 때가 올라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잘 하셔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교단이 더 구석구석에서 그냥 활성화가 더 잘 될 거예요. 훨씬 잘 될 것이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신분은성이 지극하면 유무식도 없다. 내법의 공부 정도는 공부가 깊고 옅고 이것이 무슨 그냥 오래되었다고 공부가 깊어지고 뭐 유식하다고 공부가 깊어지고 남녀노소 유무식 연조 상관없이 신분성이 지극한 사람이 더 깊은 공부를 결국은 빨리 터득한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분은성이 신차하는 마음으로 10년을 가도 그 발전이 별로 없어. 그것은. 그러나 신분은성이 그냥 쫙철해가지고 좀 몰아붙이면은 그러게 되면 이수값도 생기는 거이단 말이에요. 합밤사이에 좀 깨달은 사람도 있어. 나는 육조단경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육조 스님은 말이에요. 그 간사 8개월 만에 육조 법계를 이어받았어. 간사 8개월 만에.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간사들 8개월쯤 이거는 2년 살거든. 못 사는 사람이 2년 사는데 8개월 오고는 너 종법사가 허락하면 여러분 인정하실래요? 그런데 이 육조스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8개월 만에 그냥 정법반장을 받았는데 아이 정법반장 그 육조 노릇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주시면서도 오조 오민이 정법반장을 다 거기다 넘겨주시면서 새벽에 그것도 비밀리에 줬거든. 그 주면서도 아이 그 육조 노릇을 하기가 어렵게 생겼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너 내년 20 살아라. 20 살아라 하고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보내가지고 저 남쪽에 가서 13년 동안을 그저 사냥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냥해가지고 고기 조금 주고 놓고 완전히 숨어서 한 거죠. 그 숨어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냥하는 사람들을 그냥 법문을 해주고 그런 게 참 좋아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그 남쪽에 가서 개원사에 거기도 갔어도 웃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본 게 그 제자들이 그 개원사에 있는 그 제자들이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법문 토론을 하는데 기대가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둘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듣고 있다가 육조 스님이 기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주지 스님이 그 근계를 좀 얼른 말아보고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불러다 놓고 네가 지금 이 육조제부터 하니까 육조 스님이 그때까지 숨기들 못했어. 숨기들 못하고 사실 제가 그런지 이렇게 숨어 살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다 막 이제 뭐냐면 너도 알아 누구도 알아 먹여고 시켜라 무엇을 해라. 그때다 머리도 깎은 거예요. 이 육조스님 머리를 그때다 깎고 그때다 개도 준 거예요. 이제 개문도 그때다 이제 불교 승려되려면은 개를 받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개를 그때다 준 거예요. 그때다 이제 개를 주고 이제 야간 법석을 차려놓고 이제 법자를 만들고 육조 스님이 법문하신다 하고야 나기를 그때 해가지고 배울 수 없이 육조 스님 노릇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불교 공부라는 것은 영문이 열리고 전생에 근기가 있으면 그거 그냥 저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뭐 대가 몇수십 년 되었다고 오만할 수가 있어? 도저히 오만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늦게 오기도 하고 늦게 일찍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다 똑같이 한 가지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각이 뭐다. 적어도 우리 원문 찍으면 자각이 있어가지고 뭐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왔지 누가 억지로는 못했잖아요. 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큰기가 있어 지금 뭐다 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러분 활동에 우리 교단 미래가 좀 밝은 것이에요. 밝은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그 전통을 원무의 전통을 어쨌든 교법 정신을 무장돼가지고 잘 해주면 그러게 되면 세상은 경사다. 중생들은 홍복이고 세상은 경사가 반드시 될 것이니라 꼭 그렇게 잘하기 바라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내가 지금 청초에 이렇게 조금 대비한 법문은 이론상 법신물의 활용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나씩 받았죠? 예.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마다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하면 잘 활용하면 거기서 은혜가 나와.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느 성치다. 이 세상 어느 성치다. 근데 이 참, 그 성인들도 그 깨달으셔 가는 그 모멘트,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은 죄다, 죄인이다 해가지고 그 죄로부터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이제 발상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그 선악과 따먹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원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다. 그리고 죄로부터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 논리 전개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괴롭고자 고다, 괴롭다. 이 어린이 사문유관 하시면서 그냥 그 꼭 괴로운 것만 보셨어. 그 새가 그냥 벌레들 잡아먹는 것도 보고, 그냥 늙어서 그냥 걸어가는 것도 보고, 초상나서 그냥 가는 것도 묻으러 가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보고서는 이 세상이 왜 그러냐, 이것이 왜 병들고 왜 그 세상이 고다. 그래가지고 이 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가 어디서 왔냐 하고 이것이 그냥 화두가 되어버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고는 업력의 집착, 업력의 집합체, 업력의 업의 덩어리에서 고가 온다. 그러면 그 고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업을 녹여내야 된다. 고진멸, 그 소멸시켜야 한다. 업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진멸이요. 그래서 업의 덩어리에서, 그래서 업을 소멸해야 한다. 그 소멸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업을 소멸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소멸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업을 소멸하는 것은 도로서 해야 된다. 그래서 8정도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그래서 8정도. 그래서 이 고로부터서 출발하셔서 이 세상 고다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아주 이 대조적이에요. 이 어른들하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은 어느 덩치다. 어느 덩치다.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잘 활용만 하고 불공만 잘하면 다 은이라, 어느 덩치다. 이렇게 풀어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대종사님께서는 녹건 하나도 버리들 않으셨거든. 녹긴 하나도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잘 쓰린다. 그 잘 쓰면 꼭수 은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잘 활용하면 은이에요. 심지어는 사람 죽이는 부자까지도 잘 활용하면 은이에요. 부자는 그 임금님이 주는 사약이요, 사약. 그 한 사발로 주잖아요. 그 부자들이 물이라. 그거 주면 피자고 죽어버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사람 살리는 날이. 나도 사람 하나 살려봤어 가지고. 그냥 배가 단단해져, 막 단단해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자를 그냥 한 첩에 2돈씩 넣어가지고 막 데려서 그냥 하루에 3첩도 매고 몇 첩도 매고 살아나고 있어. 이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활용을 잘 못하니까 그러지. 그 무엇은 나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이럴 수가 없다고 말이야.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잘하면 참고하라. 은혜. 사람들은 역경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순경은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순경도 활용 잘못하면 자기를 먹어버려. 역경도 활용 잘하면 그냥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역경에서 달인이 되는 거야. 사람. 역경이 사람이 강해져. 그런데 순경은 강해지도 못하고 녹아나도 오고. 그러니까 순경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잘못 활용하면 좋은 것이 아니단 말이야. 무엇이든지 잘 활용하면 이 좋은데, 그런데 그 있는 것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얼마 안 돼요. 그것은 그 마음틀 안에 보도 만질 수도 없는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더 훨씬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그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기도 아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인데 이 에디슨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에게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 보고 교수님들 보고 이론상 법신물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고 내가 물었어. 있기는 없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자신있게 대답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있다고는 하는 게 미약하게 있지요. 그러라고. 그런데 그렇게 미약하게 있는 존재나 우리 이현상 법신께서가 이현상 법신불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있으면서 하는 일이 제일 많으셔. 물도 하는 일이 있고 광명도 하는 일이 있고 전기도 하는 일이 있고 다 하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이 있어요. 있는 것마다 이 세상에 그냥 노는 것은 없어. 다 자기 몫은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양반이 이 법신불이시단 말이에요.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뭐 그게 조금 있어. 조금 있어. 그래서 나는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활용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론상이시다. 이론상 법신물이시다. 그런데 그 길을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활용하게 했죠. 우리 대종사님이 이론의 진리를 설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활용하게 해주셨고 이것을 해주셨는데 그 활용해 주신 것을 이제 이거 이론상만 제시해도 활용할 줄 알아요. 그건 사실은 그런데 활용을 못하니까 이 활용할 길을 이론의 믿음에 활용해라, 수행에 활용해라, 서원에 활용해라, 그 다음에 눈과 귀와 코와 입을 쓸 때 활용해라. 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론상 개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론상 개성을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들은 들고 하나 그러나 활용한 측면에서는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거기만 조금 더 설명을 부연을 해주니까 이 이론상은 어디다 쓰냐면 무엇이든지 절정 돌파에 활용을 범위 절정 돌파에 지극하단 말이 그 말이 절정이란 말이요. 지극하단 말이 이 지극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이거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절정에 돌파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기술적인 절정도 있고 예술세계의 절정도 있고 수행상, 심행상 이 모든 분야에서 절정이 있는데 어떤 절정을 막론하고 절정 세계로 돌파할 때는 이론상 궤철을 밟아야 돼. 이론상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건 이제 운전도 기술이지. 운전도 기술이에요. 근데 기술이니까 이론상 개성이 거기도 적용이 되겠구나. 그래? 적용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면 이해 못한 사람이 없어. 운전을 하는, 그 운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습득해 나갈 때에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하고 되는 법은 없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뭐냐. 운전에 필요한 감각이 있고 운전을 방해하는 감각이 있고 운전을 할 때 필요한 감각, 방해하는 감각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방해하는 감각은 없애야 되는 말이에요. 응? 있어도 괜찮아? 사고는 하고 있으면 없애야 되지. 없애야 하는데 있으니까 이것은 없는 대로 돌리고. 그러죠? 그걸 돌려야 돼요.
또 운전에 필요한 감각은 있어야 하잖아요.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있는 대로 돌리고, 그래서 없는 대로 돌리고, 있는 대로 돌리고, 없는 대로 돌리고, 있는 대로 돌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린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돌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지극한 자리에 도달이 되는데, 지극한 자리에 도달이 되면 운전이 필요하다는 감각도 없고, 방해한다는 감각도 없고, 보통 사람이 똑같아. 다 똑같아. 평소에 밥 먹고 눕고 자고 다 똑같아. 똑같은데 운전대만 딱 앉으면 그냥 운전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그냥 절대 사고 안 내고 그냥 운전을 한다는 말이야. 99종이란 말이야. 운전에 필요한 감각은 다 있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으면 그게 구족이야. 운전의 감각, 방해하는 감각은 다 털어버렸어. 다 털어버렸으면 그것이 지공이야. 응? 다 털어버렸으면 그게 지공이야. 운전에 필요한 감각을 다 갖췄으면 그게 구족이야. 그러니까 구공이나 구족이란 말이야.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가 됐더니 전부 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원들이 원무를 이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지극한 자리 가버려야 이제 제대로 업무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시고. 그래 나는 이 얘기요. 우리 세종단위 교법은 허공에 뜬구름 말씀이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하게 그냥 최고의 실용적 가치를 다 담은 것이 대종단위 교법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 보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활용하면 그 앞길이 영광이고 광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써먹으라고 써먹고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아쉬운 소리가 아니에요. 알아서 여러분 신이 알아서 이렇게 내가 하면 일을 하더라고 안 한다고 나는 내가 오히려 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세요. 네. 자, 원무들로 인해서 우리 교단 앞길이 훤히 밝아지게 한번 하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보고 하겠는데요. 그 원무라고 이제 우리 명칭을 이렇게 정말 좋잖아요. 다른 걸 바꾸려고 바꿀 그런 좋은 단어가 없는데 저랑 선생님께 해주셨는데 그 원무를 하게 된 게 이제 원무가 교당을 맡게 된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사님께서 문제를 딱 해주셨는데 이번에 문상 박영훈 본문이 이제 교당을 이렇게 와서 바꾸신데도 이렇게 하셨는데 잠깐만 한 말씀 그래야 무게감이 좀 있을 거예요. 원무를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 그 원무 이름을 원무로 하고 원무는 다른 이름 주자고 그 이름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너무 좋다고 이름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비유한 내용을 얘기해주면 저희가 진동이 저기 창원 마산에서 그 고성 가는 쪽으로 아주 작은 그 교당이 있어요. 6급지죠. 그 교무님이 이제 나가보라면 그 원래부터는 6급지에는 그 교무를 배치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책상. 그래서 교무님이 가시고 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교당을 어디로 뭐 이렇게 통합해서 합쳐야 되나 또는 교구에서 파견을 나오시도록 해야 되나 뭐 교당이 없어져야 되나 이렇게 출석교도 한 4-5명 되는데 그런데 교당은 좋은 게 빛도 없고 주차장도 넓고 땅도 뒤에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다가 원무가 맡아도 좋겠다. 이제 우리 공산 최봉훈 업무님이 경남에서는 이미 맡았던 개척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원무가 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당에도 원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니던 교당이라 그 교당님이 이제 제가
올해 2월 말에 퇴직을 하고 나면 한 외국에 가서 한 1, 2년 좀 외국으로 나가서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하고 온다고 그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경남에 있을 줄. 근데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면 맡겨서 하라고 하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경상도 가서 20년을 살아서 이 마음 공부를 계속 하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뵙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경남의 마음공부대학도 지금 4년째 하게 되는데 매우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경상대에서도 이 마음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또 대범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밤에 지금 4년 내내 공부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성당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공부를 해보면 이게 훨씬 더 가정생활에 괴롭고 힘들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마음공부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았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뭐 6학기, 7학기, 8학기를 하고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묘하게 이번에 이렇게 아이고 문산이 그걸 맡아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 환영이지 이렇게 이제 교부장님 그러시면서 교당을 맡겨주셔서 이제 지난주에 부임 목표를 하고 그렇게 봤어? 네네 그랬어.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부터 제가 서울에서 30대 있을 때도 교당의 간판을 2개를 세워야 된다고 직접 우리 조선 그때 종 목사님 하실 시절이겠네요. 마음 학교라고 직접 친필로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1, 2년 있다가 바로 대안학교로 내려가면서 이제 간판을 못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교당에는 이제 마음공부센터를 같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야 일반인들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러 와서 진정한 낙원이 넓어질 수 있도록 생각이 되는데 얼른 종교로는 또 이제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교당이 이제 옛날에 마음 학교라고 써주셨는데 요새 감각으로는 또 마음공부센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늘 염원을 저는 사모님께서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또 자꾸 그렇게 길이 열리게 돼서 그 생각 모습으로 잘 한번 해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길이 열릴 수가 있고 앞으로 또 통일이 되면요 지금 이게 남쪽에 이 교담들은 여러분이 맡고 교무들은 북한으로 가야 하나 대화를 몰라고 서울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지금. 우리 원무훈련하고 동시에 워낙 재밌었던 그 워크샵을 영산대 학생들이 한 14명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보고 여원이요. 저는 영산선학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조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부에서 워낙 공청교육 멘토들이 모여서 다음 학기에 이제 저희 해령고등학교와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 멘토링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화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연마하는 시간을 지금 총부에서 갖고 있고요. 이제 저희 해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에 2년 반 동안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해왔는데 5회기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는 멘토 18명, 그리고 멘티 18명, 그리고 서브멘토 이제 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해령고등학교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에게 붙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멘토에게 붙은 마음의 불이 멘티들에게 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학습과 저희 인성관리, 온전 생각 취사로 각자의 마음을 관리하는 인성관리를 이제 각자 자신들이 실천을 함으로써 인성과 학습을 복합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우리 교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각자가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직접 자기들이 체득을 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저희 이런 교법이 이렇게 공교육에도 저희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 세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파주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인성교육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인성 명문 학교인데 그 학교가 그렇게 인성 명문이 된 학교가 된 비결은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요. 전 학교 전체 직원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두 그 인성교육을 받아요. 전체 인성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인성 명문으로 자리를 잡아서 교육부에서 세미나를 실시를 하면 항상 세경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대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도 아주 큰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출가자들도 2년 연속으로 한 명씩 나와서 저희가 정말 대종사님 일대경인 재생일세 실현하는 주인들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나아간 동지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꿈은 이제 해령고등학교 저희가 지금 멘토링 나가고 있는 해령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원학습 인성교육을 받음으로써 저희도 해령고등학교를 원불교 인성교육의 표본 학교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원대한 꿈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령중학교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여서 우리 교립학교가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로 큰 교육의 장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안 주시니까 수고를 요건 여기다. 연주 받으신다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이사님 더? 있어요? 말씀 잘하시네요. 어디 연습은 많이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 류현성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먼저 멘토링을 하다가 대종사님의 교법이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또 이제 전문 출신 사원을 세우고 지난 한 학년을 다녔습니다. 또 해령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영산 성지고등학교에서도 총 3년간 멘토링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안학교 아이들에 맞게 이제 학습보다는 인성을 더 기반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관계에 있어서의 마음에 그 희망을 주고 또 이제 멘토가 먼저 진실로 실천하고 그 실천한 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점점 이 멘토의 그 점화된 마음의 불을 다시 옮겨 붙여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학습 역량까지 이제 증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전체에게 이 원학습 인성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멘토들도 이제 학교 이렇게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산성지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교화단 체제로 해볼까? 혹은 이제 그 역량이 키워진 학생들을 멘토로 더 역량을 개발을 시켜서 그 친구들에게도 멘토링을 시키는 이제 방향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예비 교무들도 교법을 어떻게 하면 더 현실에 맞게 교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실험을 해보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법의 사회화를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부대가 많네요. 보니까 박수부대.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 아주 앞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마음은 그 기독교 학교가 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하는가 내가 모르겠다. 그 누가 하는 것을 보고 온다는 건가? 봤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학교가 처음에는 등교 시간이 일정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등교를 한대요. 학생들이 지멋대로 등교하는 학교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고대 들어가고 학교 대학률로 진학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해갖고 벌 줄 게 있으면 자기들이 벌을 주고 선생님들 안 하는데 그래서 완전 자치제로 돼서 그냥 모범적인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선생님, 학생 1년에 한 번씩 전원이 다 교육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면 아까 저 학생 거기가 시키던데 우리 훈련 거기서 받았어요. 거기서 받았어요. 이제 거기 그 직장에서 받았어요. 저희 인성관리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받았어요. 네, 그 회사 프로그램으로 전체가 봤는데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원학습을 받았는데 원학습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이직해가지고 전문 출신까지 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 다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수업을 내고 났는데 들으니까 기독교 YMCA 사무총장들 회의 속상으로 그 말이 화두가 됐다고 그래요. 화제가 되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멤버들 중에서 몇이 나를 보자고 왔어. 그래서 몇 군데 몇 지역 사무총장이 와가지고서는 그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냥 줄을 쳐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저자를 만나보려고 해가지고 만나서 의심스러운 공부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들을 안 하고 그저 마음이라고만 하지 그렇게 하는데 어느 곳은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심도 있게 회부를 잘해놓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지금 작년까지 3년째 왔어요. 지금 3년째 또 오고 그래요. 그래 꼭 그때마다 의심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거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모르겠으나 마음을 심층적으로 이렇게 저기 해놓은 것은 이제 불교나 우리 어물교처럼 이렇게 해서 해놓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법으로 세상이 다 가야지.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인성교육 진흥법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나 같아. 그것이 이제 홍석현 회장이 그것을 주도해가지고 정부 사개부처 동의 이끌어내고 국회 동의 이끌어내서 인성교육 진흥법을 만들어냈지만은 그것이 우리 오물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문제만큼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어디 가서나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것이 없으니까 참 문제인데 인성이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엄청난 재앙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행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인성에서 좌우되는 문제인데 우리 원조고에서도 어떤 애가 나가가지고 그때 인성 교육을 받은 학생이 이사장한테 편지를 했더라고. 그 편지를 나를 갖다 줘서 보는데 그때 그 공부를 시켜서 우리 원장하고는 귀공주 여자들에게는 귀공주 공부를 하고 남자들에게는 귀공자 공부라고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시켜. 그것을 그냥 체킹을 시키면서 시켰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고 그 편지를 해서 그냥 보내왔더라고. 지금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 적용하는 기법은 많이 더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단련도 해야 되고 우리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서 면봉만 하라고 하면 그거 힘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해야 돼. 저희가 매년 여기를 상사원 오는데 제가 느끼는 게 상사님 어머님들하고 하루 종일 계시고 싶고 어머님도 잘 많이 해주시고 계속 해주십시오.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상사님 모시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